다음 주부터 이제 월드컵이잖아요. 제가 월드컵 길라잡이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완전 초보들을 위한 유화가 아니라 유화 아니야. 뭘 유화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요 정도는 알고 월드컵을 보자. 평소에 축구를 이제 안 보시는 분들도 이제 월드컵이 시작을 하면 볼 거잖아. 근데 그냥 한국 경기만 보는 것보다 요 정도는 알고 좀 이모저모 알고 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그냥 진짜 기본적인 정보. 첫 번째, 따단. 이런 거 해줘야 돼.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말이죠. 카타르에서 개최가 되죠.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아시아 국가 최초로 단독 개최한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단독 개최하는 게 바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다. 그리고 월드컵 역대 개최지 중에 카타르가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라서 동선도 되게 짧고 경기장들이 밀집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 우리나라의 10분의 1 크기예요. 그리고 카타르는 또 이건 약간 TMI인데 카타르는 술을 아무 데서 먹으면 안 돼요. 경기장 내에서는 술을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술을 파는 곳도 정해져 있고 술을 취한 채로 길거리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술을 깨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술을 깨고 나가는 구역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혼외 정사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나잇을 할 수 없다. 배우자 외의 사람과 하룻밤을 보낼 수 없다. 여러분들하고는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따단. 그리고 월드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마지막입니다. 뭐가 마지막이냐? 32개국, 32개국으로 개최되는 마지막 월드컵이다. 다음 월드컵부터는 늘어납니다. 48개국, 16국가가 더 늘어나요. 더 많아집니다. 다음 월드컵.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면 재밌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최초가 많은데 최초로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겨울에 개최되는 월드컵.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보통 여름에 있었는데 겨울에 개최한다. 왜 겨울에 개최하냐? 카타르가 여름에 축구를 하면은 40도가 넘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떻게든 개최하게 하려고 이악 물고 겨울에 하는 거야. 그럼 겨울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악 물고 겨울에 한다. 근데 겨울에도 덥다. 겨울에도 더운데 그래서 카타르에서 어떻게 해결하냐? 돈을 써가지고 경기장 내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틉니다. 축구 경기장 내 에어컨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틀어서 목표는 20도 내외, 20도 내외로 온도를 유지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개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시즌 중에 월드컵이 개최를 해.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 맨유 경기하고 다 했잖아. 근데 다음 주에 바로 월드컵이야. 그러니까 마치 평소에 축구하다가 이제 A매치 데이 이래가지고 A매치 하듯이 이번 월드컵은 시즌 중에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 K리그는 물론 이제 끝났지만. 그리고 또 최초가 있습니다. 최초로 이번에는 엔트리가 26명까지 늘어났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23명이었는데 이제 26명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최초로 교체 선수도 5명까지 늘렸다. 그래서 교체 선수 5명, 엔트리도 26명. 그러니까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엔트리가 좀 풀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대표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생각할 만한 여지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간에 이게 월드컵이 이제 시즌 중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32개국이 부상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시즌 중에 이게 경기가 치르기 때문에 부상자가 엄청 많다. 뭐 대표적으로 마네 선수도. 근데 마네는 포함은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라우오 선수도 부상 때문에 아웃이었는데 포함은 됐어요. 지금 폼은 다시 올라오고 있고. 포그바 깡테는 그냥 아예 아웃. 디에고 조타도 아웃.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수를 몇 면을 보면은 못 나오는 선수가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결국 어떤 나라가 부상자 없이 온전히 그 엔트리를 구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아마 엔트리 더 늘어나고 교체는 5명까지 하는 거야. 진짜 변수 많습니다. 다음 주가 월드컵인데 이번 주 월요일까지 EPL은 했다니까? 바로 다음 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빡빡하다. 따단.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징크스죠. 우승팀 징크스가 있죠. 전 대회 우승팀은 이 다음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 혹은 성적을 잘 못 낸다. 요거는 뭐 너무 유명한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98년 월드컵 때 프랑스가 우승했는데 그 다음 대회 때 1라운드 탈락했고요. 2002년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을 했는데 다음 06년도 월드컵 때 8강 탈락. 브라질은 그래도 선전했어. 8강 탈락. 그리고 06년도 월드컵에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별리그 탈락. 그리고 10년도에 스페인이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 대회 조별리그 탈락. 14년도에 독일이 우승했는데 그 다음 대회 조별리그 탈락. 독일은 또 우리가 탈락시켰죠. 그래서 18년도 우승팀이 어디예요? 18년도 우승팀은 프랑스였어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이냐? 프랑스. 요거를 또 보는 재미가 있다. 근데 마침 프랑스가 지금 부상자도 많고 요즘 국제대회에서 워낙 잘하고 여전히 우승 후보 중에 하나지만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고. 근데 뭐 어쨌든 프랑스가 조별 탈락할 것 같진 않은데 모르지. 지난번에도 독일이 탈락할 줄 몰랐는데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과연 프랑스의 어떤 우승 징크스, 우승국의 징크스는 이번 대회에도 계속 될 것이냐. 요것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꿀조라는 거는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독일은 뭐 그럼 뭐 어려운 조였나요? 그리고 덴마크 엄청 셉니다. 덴마크는 최대 다크호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덴마크 맞붙어서 프랑스가 이긴 적이 없을걸? 최근에? 덴마크에 누가 있냐고? 몰라? 덴마크 하면 누구야? 맨유의 에릭센 몰라요? 따단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요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번에도 유럽팀이 우승을 할까? 요것도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아까 우승팀을 읊어드렸는데 98년도 프랑스 이때 유럽이 우승했죠. 그리고 02년도 브라질이야. 2002년 월드컵이 브라질 우승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봐봐. 우승팀이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야. 지금 계속 월드컵에서 유럽팀들이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유럽을 제끼고 남미팀에서 한번 우승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클리셰인데 우승 적기다. 요런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 브라질의 일단은 뎁스가 굉장히 탄탄하고 브라질이 지금 뭐 국제 무대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거의 우승 후보 영순위 하면은 다 브라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 강력한 우승 후보. 물론 영원한 우승 후보야 브라질은. 근데 과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 때는 다를 것이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사실 아르헨티나 항상 좀 아쉽거든. 근데 요번에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요것과 맞물리면서 팀원들의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멘탈리티가 엄청나게 단단해져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승 후보를 꼽을 때 물론 유럽팀도 있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우승 후보로 꼽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이번에는 남미의 어떤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냐. 요 포인트로 또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 뭐 잠깐 아르헨티나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리오넬 메시와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친구들도 많아요. 뭐 벤제마도 있고 레반도프스키도 있고 마지막 월드컵일 것 같은 친구들이 많지만 그래도 뭔가 시대의 라이벌, 현대 축구의 어떤 아이콘들 하면은 당연 메시. 그리고 지금은 메시와 위상이 많이 꺾였고 최근에 또 개쓰레기 같은 인터뷰를 해서 개 욕을 쌍욕을 처먹고 있는 이 호날두 애새끼도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리오넬 메시와 호날두는 세계 라이벌 또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세계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이 둘의 마지막 월드컵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군가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요거를 또 한번 지켜보셔라. 따단! 자 그리고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 많은 경기들이 있죠. 정말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네임드 그러니까 네임드만 봤을 때 물론 한국 경기를 다 봐야겠지만 그냥 네이밍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요 경기는 그래도 한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바로 2조의 스페인 대 독일. 요거는 한국 경기를 제외하고 그래도 이 경기는 꼭 봐야 된다. 스페인과 독일은 두 팀 모두 우승 후보고 여기서 이기는 팀이 2조에서 1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 기록에서는 독일이 많이 졌어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94년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이 둘이 만나서 무승부였거든. 근데 그 이후로 만났을 때
독일이 스페인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다 졌어요. 유로 2008년 0대1로 졌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4강에서 이들이 만났는데 그때도 스페인이 0대1로 이겼어요. 그리고 최근에 2020년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6대0 패배, 독일. 스페인한테 0대6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2년도 이 세기의 매치, 스페인 대 독일, 이번엔 어떨 것이냐. 따단! 그런데 독일이 또 재밌는 징크스가 있어요. 독일은 검은색 유니폼을 입으면 무패다. 실제로 독일은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을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대 독일 때 어떤 유니폼을 입고 나올 것이냐. 자, 그리고 이제 멕시코도 굉장히 재밌는 팀인데요. 94년도 월드컵 이후로 7회 연속 계속해서 16강에 올라가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6강 가요. 조별리그 무조건 통과하는 팀이야, 멕시코. 과연 16강 이번에도 갈 것이냐. 그런데 재밌는 건 무조건 16강 가는데 무조건 16강에서 탈락해요. 7회 연속 7번 연속 16강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도 요거 재밌는데, 아시아의 강호하면 어딥니까? 아시아의 강호, 한국 일본 빼고 이란이죠. 이란. 근데 놀랍게도 이란은 16강에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6번째 이번에 도전을 하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16강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보면 재밌는 포인트고, 의외로 사우디는 갔습니다. 의외로 사우디는 94년 월드컵 때 16강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16강 못 갔을 때 1승, 우리가 막 그랬잖아. 월드컵 1승만 해라. 1승도 못했을 때는 막 1승이 목표인 거잖아. 2000년 월드컵 전에 우리나라 월드컵 1승도 없었거든. 그래서 제발 1승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제발 16강 한 번만 요런 느낌인 거지. 자, 그리고 한국에 관한 요것도 약간 포인트인데, 한국은 모두 같은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3번 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침철단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라는 곳에서 3번 모두 같은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한다. 우루과이전이 11월 24일 목요일,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가나전이 11월 28일 4일 후에 월요일. 둘 다 오후 10시고요. 둘 다 오후 10시. 그리고 포르투갈이 12월 3일 토요일 00시 자정 딱 그때 시작한다. 그래서 축구를 보기에 비교적 편한 시간대에 진행을 한다. 너무 좋죠? 예전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브라질 월드컵 때 맨날 아침에 봤거든? 나? 아침 막 8시 막 9시 이럴 때 축구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편하게 축구를 볼 수가 있다. 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16강을 간다 치면 조 1위는 사실상 좀 너무 꿈같은 얘기고, 물론 가면 좋겠지만 좀 꿈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조 2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급부에 있는 팀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쪽에 브라질이 있어요. 물론 브라질이 조 2위 할 수도 있지. 2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제 조 1위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랑 브라질이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근데 재밌는 건, 놀랍게도 한국과 브라질은 한 번도 월드컵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 우리나라도 월드컵 아시아에서 엄청 많이 나갔잖아. 브라질은 개근상이에요. 브라질은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거 재밌잖아. 같은 조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과연 이번에 만나게 되면, 사실 붙어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재밌겠다. 아무튼 요런 어떤 포인트들을 보고 이제 보면 재밌다. 이제 월드컵이라고 해서 좀 축구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정도 알고 보면은 그래도 좀 보는 재미가 더할 것이다 해서 제가 요 정도만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기는, 물론 모든 팀이 그렇지만 첫 경기입니다. 우루과이전에서 승점을 따느냐 못 따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경기들이 좀 많이 바뀌어요. 첫 경기 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가 보기엔 최소 승점을 딴다. 무승부 혹은 이긴다야. 지면은 좀 힘들어져요. 그러면 좀 압박이 있어. 우루과이전에서 비기는 거 이상으로 해주면 가나전은 무조건 이긴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긴다고 본다가, 우리나라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라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가나전은 무조건 이긴다고 일단 가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1승 1무 혹은 2승 이렇게 해서 이제 포르투갈을 만나는 게 편하지. 우루과이가 세죠?
포르투갈도 세죠. 가나도 세. 나는 가나가 우리나라보다 세다고 생각은 안 해. 세졌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도 워낙 좋아서 귀화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대단한 선수들은 아니고 물론 뭐 대단한 선수들인데 뭐 걔네가 개쩌는 애들은 아니야. 걔네 입장에서는 EPL 득점왕 손흥민 있고 나폴리 지금 신성 김민재 있네? 걔네 입장에서 더 무섭지. 걔네 뭐 득점왕이 있어? 누가 있어? 막말로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지레 겁먹는 거는 왜 그러냐면 가나 경기를 우리가 매일 보진 않지만 우리나라 A매치는 다 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불안한 거야. 많이 아니까 아는 만큼 우리나라 단점도 많이 보이고 아 뭐 안 되겠는데 너무 경기력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레 겁먹을 필요 없어. 그냥 즐기시면 돼요. 알제리 사태 때는 우리가 방심한 거고 알제리가 그렇게 기아 선수 많이 해가지고 전력이 탄탄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고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경계해야죠. 방심하면 안 되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거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월드컵 특 첫 경기 두 경기 못하고 세 번째 경기 잘해서 젖잘싸 도루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냥 세 경기 다 지더라도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